서평극장, 무등극장, 제1극장, 아세아극장 이 이름들을 아시나요? 지금은 없어진 광주 지역의 극장들 이름인데요. 옛 시절 추억으로 남게 됐지만 광주의 대중문화 중심에는 많은 극장이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광주 지역 극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예술학 박사이신 위경의 전남대학교 학술연구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남대학교 혼합학연구원의 학술연구 교수로 일하고 있는 위경애입니다. 네, 오늘 극장 이야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그 극장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화가 세계적으로 처음 세상에 알려진 거는 1895년입니다. 이제 네. 프랑스 카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 같은 해 우리나라의 인천에 협률사라고 하는 극장이요. 근데 이제 그게 당시는 바로 영화를 상영했던 건 아니고요. 네. 일종의 옥내 극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률사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인천에 있는 애관이라고 하는 극장으로 남게 되는데요. 네.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07년에 이제 민간인이 만든 단성사라고 하는 극장이 한국의 극장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광주의 역사도 궁금하거든요. 광주의 극장사는 어땠나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1917년에 광주 전등 주식회사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네. 영화가 상영되기 위해서는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광주좌라고 하는 극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인이 만든 극장이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27년경에 광남관이라고 하는 극장이 등장을 하고요. 이 역시도 일본인 극장이고, 이 광남관이 나중에 제국관, 해방 이후에는 동방극장, 무등극장, 무등시네마로 바뀌게 되는 그 극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제강점기인 그 당시에 조선인이 만든 극장이 광주극장인데요. 네. 1933년에 법인을 설립하고 1935년 10월 1일 광주가 읍에서 부,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 단위로서 시가 될 때 그때 문을 연 광주극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시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 시설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이렇게 극장이 태동하게 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대중문화의 중요한 공간으로서 옛 극장가들의 모습이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시간아 흘러 그땐 그랬지. 광주의 역사와 문화가 숨을 쉬는 동구입니다. 이곳은 어떤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해방 이후 천변을 중심으로 차례차례 생겨난 영화관들. 특히 충장로와 금남로에는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유독 많았습니다. 극장가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문전성시를 이뤘고 캄캄한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기쁨과 감동을 주면 무한한 상상의 나래가 펼쳐졌죠. 극장문을 나올 때 기쁜 표정을 짓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풍경. 우리는 행복을 찾아 극장 앞으로 갔습니다. 그 시절 추억 속에 극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의 극장 문화가 이렇게 번성할 때는 저렇게 많은 극장들이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광주극장이 유일하죠. 네, 그 일제강점기에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스크린이 한 개인 단관이라고 하는 형태의 극장이 남아있는 것은 광주극장이 유일합니다. 네, 이 광주극장이 사실 조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극장이기는 하지만 또 깐깐한 검열 속에 작품을 올리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일제강점기 당시에 광주극장은 어땠나요? 일제강점기의 광주극장은 이제 서울만큼 영화 시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극장 내에서 조선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한마디로 이제 종족이 서로 이렇게 섞인 상태에서 영화를 봤던 네. 그런 공간입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의 그 극장에는 이제 인검석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 그 당시 말로는 순사인데요. 네. 순사가
영화 극장의 그 현장에 착석을 하면서 무대에 올라가 있는 공연이나 아니면 영화를 같이 봤던 거죠. 그 이유가 이제 일제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대한 저항이나 아니면은 공연 내용이 불온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제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네, 아까 사진도 잠깐 나왔지만 임검석 보니까 괜히 좀 숨도 막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광주 극장이 사실 영화 상영만 했던 건 아니고 또 다른 역할들도 했죠. 네, 그렇죠. 이제 이게 그 광주극장이 충장로 5가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근대 도시가 형성이 될 때 이제 충장로 1가는 일본인들이 중심이 됐다면 충장로 4, 5가는 조선인들의 어떤 생활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극장에서 일본 영화를 상영하고 또 아니면은 헐리우드 영화를 상영했다고 하더라도 조선인들의 생활 근거지에 들어선 극장이기 때문에 조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게 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신분 철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선인들의 의무 교육을 실시하자라고 하는 뭐 집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모임이 있고요. 해방 이후에도 여기서는 이제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대중이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네. 때문에 새로운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청년들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뭐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소식, 뉴스 같은 거를 상영했던 곳이고요. 또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상위 군인들이 합동으로 또 결혼식을 올렸던 곳인 그런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밀착되어 네. 있는 공간이 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공론장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또 이 광주극장이 예술 영화만 상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언제부터 이런 모습을 띠게 됐을까요? 예,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바뀐 거는 2003년입니다. 예, 그 이유가 그때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제 예술영화 그 사업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실상은 1998년에 이제 처음으로 강변 CGV가 등장하면서 단관극장들이 다 사라지고 멀티플렉스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단관극장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광주극장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문화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이 광주극장, 현재의 모습도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다녀와 봤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곳은 예향의 도시답게 전국에서 유일하고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 바로 광주극장입니다. 내부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와, 여기가 바로 매표소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을 볼 수 있는 거는 12시 50분 선망.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티켓을 받고 영화관 들어가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들어오자마자 느낌이 완전 달라졌어요. 시공간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 한 90년이 된 이 세월의 공간이 그야말로 역사적 가치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 포스터가 엄청 많거든요. 이것도 이 공간의 특별한 그 분위기를 살려주는 것 같은데요.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극장 운영을 맡고 있는 김영수 전무라고 합니다. 이곳은 혹시 몇 년도에 세워진 극장일까요? 광주극장은 1935년도에 개관을 해서 올해로 딱 90년이 된 극장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네. 광주극장은 개관 때부터 스크린 하나에 단관극장으로서 그 회차에는 네. 오직 편의 영화만 그러니까요.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고객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광주극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침에 오셔서 네. 저녁 늦게까지 네, 5편의 네. 영화를 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뭔가요? 아까 극장 앞에서 극장 건물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저희가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가 광주극장 개관 영화제거든요. 그래도 광주극장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매년 어떤 영화제를 해왔는지 네. 뭔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좀 소장을 해서 오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와. 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DP를 해놨습니다. 와, 여기 대박이네요. 공간이 진짜 높고 무엇보다 층고가 진짜 높아요. 여기 무슨 대강당 같아요. 다음 프로그램, 뭐 지금의 프로그램 안내판도 있고요. 이 소파 좀 보세요, 소파. 빨간 천으로 된 거 진짜 오랜만에 보지 않으세요? 너무 신기하네요. 최원님 뭐 보셨어요? 헉, 이제 영화 시작하나 봐. 자, 집중해서 영화 보고 올게요. I always believed in heaven. It's clear to see that you're an angel, but looking pretty won't fix me not tonight. 영화 잘 보고 나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일단 들어가면서부터 이 커튼을 열고 들어가는 극장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네. 마침 또 선망을 보셔서 이 선망을 연출하신 감독님이 강주극장 상영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포스터가 있거든요. 포스터를 특별하게 제작해 주셔서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 강주극장에서 선망을 보고 가지고 갈 수 있는 네, 좋은 네. 시간이 되지 저도 한 장 가지고 가도 네, 제가 될까요? 드리려고 아, 준비했습니다.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거 집에 가서 벽에다가 붙여놓고 광주극장을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여기 이런 공간이 숨어 있었네요. 이사님,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강주극장 건물 전면에 보면은 간판이 2개 올라가 있잖아요. 손간판을 직접 제작하는 작업실입니다. 강주극장은 드라마 속의 그 간판이 지금도 여전히 작업을 하면서 간판실도 존치를 하고 있는 극장입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쭉 극장 영화도 보시고 네. 골목도 보셨었잖아요. 네. 이게 다 뭐가 있나요? 네, 어머, 저희가 뭐죠? 네. 시민들이 또 강주극장에 후원을 또 해주시고 그래서요. 아, 네. 저도 신청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 이 선간판처럼 포함해서 이 오래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광주극장이 올해로 벌써 90년을 맞았잖아요. 그동안 정말 많은 극장들이 문을 닫았는데 광주극장이 이렇게 유일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실제로 광주극장도 오늘날에 오기까지의 여러 위기에 있었습니다. 네. 1968년에 이제 화재가 나서 이제 다 전소가 됐는데 바로 다시 건물을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장 운영자께서 그 선친의 뜻을 유지를 해서 이제 지역민을 위한 문화 공간을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가장 크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998년 이제쯤 되면은 이제 멀티플렉스로 바뀌게 되면서 네. 그 단관극장들이 다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주극장은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좀 지나게 되면서 2016년도에 예술영화 전용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걸 슬기롭게 극복을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해운제로 바꾸게 됩니다. 물론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고 또 현장에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의 관람료로 지불이 되고 있지만 네. 지금 한 450여 명 정도 되는 회원들이 끊임없이 애정을 갖고 강주극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공의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 광주극장이 예술업계 그리고 또 영화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광주극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예술영화 상영관이지만 또 하나는 지역의 어떤 청년들이나 창작인들이 끊임없이 어떤 문화 기획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대여가 되고 있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강주 여성영화제나 아니면은 스웨덴 영화제처럼 다양성을 추구하는 영화제들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웹드라마인 이제 폭삭 소가수다에서 그 촬영 장소로 사용된 것처럼 네. 이 극장이라고 하는 형태가 보존되고 있고 실물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창작의 자원이나 아니면 영감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체가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개발이나 속도가 워낙 중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나 가치는 좀 이렇게 후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극장도 예외가 아니고 또 멀티플렉스도 미기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20년 전과 비교해서 이 극장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극장이 있던 지금은 이제 문을 닫은 극장들이 많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극장을 허물고 거기에 주차장을 세우면 개인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은 같은 경험을 함께 나눈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영화만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극장을 구경 갔다라는 말에서 있는 것처럼 타인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기억을 공유하고 맞아요. 있는 그러니까 관객이자 시민들은 기억의 공동체를 극장에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대 간이나 아니면은 그 타인에 대한 아니면은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나아가야 된다면은 극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발이나 자본의 어떤 척도로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주가 가진 영화 그리고 극장 관련된 문화적 자원들을 앞으로 또 잘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극장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관심인 거죠. 네. 그다음에 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오락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경험들이 같이 얽혀 있는 그런 생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네. 극장과 관련된 기억, 문화를 발굴하고 그걸 기록하고 또 창작의 자원이나 아니면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끊임없는 프로그램의 개발,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나 국가 정부의 어떤 지원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대와 함께 변하는 게 문화지만 그래도 이 기억과 기록은 절대 멈추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남도 이맘때 오늘은 광주 지역의 극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스크린에 오르는 장르는 다양하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는 상영작은 우리의 추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 광주극장이 시민의 품에서 추억하는 공간으로 오래도록 쭉 함께 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남도 이맘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맘때 다시 만날게요.